처음에 저작 공동체라 해가지고 이게 뭘까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네. 아, 예, 상당히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예, 흥미로운 예, 이 작업을 하셨네요. 예, 예, 어, 참가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먼저 몇 개 질문 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제일 네, 쉬운 겁니다. 네, 공군 양성소 1921년에 폐쇄했잖아요. 네, 왜 네. 폐쇄됐어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네, 음, 그거를 그 비용을 댄 사람이 크게는 한 분이에요. 음, 그때 당시 엄청난 거부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쌀농사 지어가지고 거부가 되신 김종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30대에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어필드도 그 임차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자기 돈으로 샀어요. 그다음에 그 운영비도 다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한참 잘 벌다가 홍수가 나요. 캘리포니아에 한 번. 그러자 그 거의 재기불능 상태로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작업이 중단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비행사분들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레드우드 비행학교로 돌아가서 결국 라이센스를 딴 분도 있고, 중국으로도 가시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는 그 국민의 여권을 인정해 줬다라는데 그 여권을 인정해 준 건 미국이 인정해 줬다는 뜻이겠죠? 예, 미국 상무부와 이민국이 그거를 음, 여권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출입국을 하고 그랬어요. 예. 음, 그게 이제 근데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사실 이제 그 1920년, 한 28년, 30년 이쯤에 가면은 일본 여권 가지고 이제 다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승만도 자기 국적을 재팬이라고 쓰고 출입국을 한 그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국민회 입회 증서는 최초에는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을 했다.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건 더 연구해 예, 보겠습니다. 감사. 예,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중간에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인정을 받지 않게 됐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여건으로 인정.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더 읽어봐야 되는데 이 60권이나 되는 걸 아직 다 독파를 못 해가지고. 예, 세 번째 질문은 네, 네, 결국 가서 하나의 공동체는 네, 그 공동체의 범위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공동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네, 그다음에 조선의 군주가 망했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네, 군주가 없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네, 그 공동체의 범위가 네, 네. 항상 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범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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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범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풀은 거기에 있는 한인들 전체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하지만 실제 국민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고 국민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예, 테니까 예, 예. 예. 결국 가서는 그 경계가 명확치 않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총장님께서 보여줬던 아주 흥미로운 사례 예를 들면 뭐 만국 저 뭐죠 만국 뭐였죠? 무형국가. 예. 예. 그것과 그다음에 국민의 사례를 보면 결국 가서는 그 공동체가 어디까지 범주를 삼았고 자기 스스로 그 주도하는 사람이 음, 그다음에 거기에 잠재적으로 이 경계망에 들어갈 사람들이 과연 그 경계망에 내가 들어왔다고 생각할지 음, 그다음에 또 다른 경계망을 가진 또 다른 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음. 삼자의 관계가 결국 가서는 되게 유동적이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 그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하기 위한 여러 공동체의 경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국이 무너지고 민국으로 가는 중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는 정말 갑론을박이 수도 없이 나오고 그래서 독립운동도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 우파 계열, 그다음에 복벽 그러니까 황제를 다시 모셔오자는 계열 막 이렇게 경합을 하는데 이게 3.1 운동을 지나면서 거의 이게 이게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이제 헌법에 해당하는 그 임정의 그 규약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작업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서희경 교수가 굉장히 면밀하게 이제 연구서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갑론을박 하던 것이 점점 수렴되는 것이 이제 1919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에 있어서는 사실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 그 민족 그 상상의 공동체 이런 이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에 좀 그 제목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쓴 건 그 민족이라고 번역했는데 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죠. 네이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구성원들도 자기가 한국인이다. 이 한민족,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건 자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이에요. 제가 이 일이 아까 이제 북미와 남미에서 다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인들이 최초로 하와이 이민 갔죠. 그 다음에 그 하와이 이민들이 샌프란시스코 건너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쿠바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 대한제국 시절에 가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요. 인두세를. 예.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작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 세금을 냈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소속을 명확히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 이제 쿠바에는 4세, 5세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요, 쿠바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뭐 당신이 뭐 대한민국 중심의 공동체냐 이러면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 뒤늦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늦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해외 독립지사들을 이제 이렇게 대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분들을 유해를 모셔오기도 하고 이 작업이 좀 뒤늦게 이제 지금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11월에 브라질에 한 열흘 갔다 왔는데 세상에 그 브라질의 교포 중에 한 분이 그 독립운동가 후손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브라질에서 저를 어떻게 만났냐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남북 문제를 논한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요. 예, 그 거의 이 다른 도시에 사는데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쇼킹했는데 그 부친이 독립운동가셨고 이제 그 훈장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 사람 아직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에 완전히 정착해서 더 많은 세월을 살고 있는 이 양반이 한국 문제라면 계속해서 아직도 자기가 국민인 줄 알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보면 그 개별 개인들에 있어서의 소속감이나 이 공동체성은 이 자기 이미진, 상상력, 자의식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여는 질문으로 세 가지를 했고요. 이제부터 열려 있습니다.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저도 뭐 쓰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대체 학계가 이 엉뚱한 소리를 인정을 해줄까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사회철학회에서 뭐 열람되지만 한 번에 게재 가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브라인드 평을 주셨는데 두 분은 뭐 거의 극찬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했고 이게 제가 그 논문 말미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국적을 따지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김문수 씨한테 그 대정부 맞아요. 질문 보셨어요? 예, 예, 알아요. 예.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건 팩트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일제가
조선인에게 국적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식민지 구성원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국적을 이게 헷갈리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주권의 변동 상황 아닙니까? 주권을 빼앗긴 상황, 주권을 되찾아야 되는 상황. 주권의 변동 상황에서 국민이라는 것은 체제와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이전의 존재들이 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장에다가 국적이 어디냐고 생각하고 묻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김문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세대가 지금 제가 말한 저작 공동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 국민이 다잖아요. 예, 국가 이전의 존재도 국민이라 부르고 이후의 존재도 국민이라 부르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헷갈림들이 발생을 하고 헷갈리는 문제는 이 마이크 잡은 사람들은 자기 의도를 투영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의 의식을 끌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태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유효성을 좀 얘기한 게 뭐 심사위원들이 좀 봐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여기 지금 죄범하고 최진명 이 둘은 우리 재단의 장학생들입니다. 예. 우리 그렇군요. 재단 장학생들인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정치 철학적인 대화를 저랑 즐기는 그 두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나중에 또 등장하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하시면 저도 질문 두 가지 그냥 궁금해서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좀 그 글을 읽을 때도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도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아, 역시 철학은 나랑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그냥 이 롤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민의 백성의 저작에 이렇게 합, 뭐 총합, 뭐 이런 것들이 축적이 모여져서 이제 저작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그렇게 모여지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일정한 어떤 민족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윤한철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이 근대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공동체로 해석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뒷부분의 얘기가 뭐 음, 남한과 북한 혹은 또 뭐 우리가 주권을 잃었을 때의 당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저작 공동체의 어떤 그 틀 혹은 그 층위가 음, 여러 개인데 근대 국가가 강해서 근대 국가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롤스가 그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음, 원래 이 저작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근대 국가를 설정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첫 음, 번째 질문이고. 음,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각 개인의 어떤 민의 저작이 이렇게 축적되고 모여져서 합쳐져서 저작 공동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정치학 쪽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게 어떤 개인의 총합이 꼭 전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음. 근대 국가에서는 국가의 어떤 의도와 어떤 견인이 개인의 어떤 생각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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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저는 양방향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음, 또 어떨 때는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할 경우에는 네, 네. 어떤 개인의 저작이 모여져서 저작 공동체로 간다기보다는 음, 그 군대 국가의 어떤 힘이 사실은 개인의 어떤 저작마저도 귀속하거나 견인하는 상황들이 나올 네, 네,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쪽의 영역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네, 네. 한번 두 번째 또 이 질문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던 건데요. 어, 일단 이 저작 공동체는 컨셉입니다.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이 음, 사람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이냐 정도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성원,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저작자냐, 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지적 능력을 열심히 동원을 해가지고 저작한 물건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저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의미로 그분들을 이제 일차적으로 저작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근대 국가냐? 예, 맞습니다. 근대 국가 중에서도 자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주의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려면 예스라고 하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구성원들이 이 대한민국을 저작했다라는 뜻이다. 어. 근데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이 박사님 말씀처럼 아니 태어나 봤더니 나라 이미 형성 다 돼 있고 별일 없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국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식이 규정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예, 천하태평한 나라에서는 이런 정치 철학이 발달을 안 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니, 어느 나라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현세의 뮤추얼한 협력하고 역사상 시간 속에 흐르는 유니디렉셔널한 협력을 분석을 누가 합니까? 그냥 살지. 왜 분석하게 됐냐? 우리는 이 나라 이제 한반도가 겪은 일이 숱하게 그런 변동을 유발하고 다시 봉합하는 역사. 그러니까 주권의 변동을 동반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질 판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곳의 구성원들은 이 생각하고 뭐 제가 제시했지만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북한은 자유주의냐 이런 이제 질문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북한은 자유주의가 아닌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약간 우기는 겁니다. 어떤 체제든지 간에 민의 상상력에 어긋난 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 어, 저의 신념이기도 하고 이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롤스라는 교수님이 자유주의로 불리지만요.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은 자유주의가 아니고 정의론입니다. 정의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존엄한 인간들이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평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체제는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산주의 이념을 택했든 뭘 택했든 간에 자유주의라고 표방을 했든 간에 개인들의 평등한 자유를 억압하거나 이유 없이 뺏는 합의된 바 없이 빼앗는 체제는 부정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런 부정의한 요소를 갖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 무너진다라는 신념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저작 공동체의 수준, 예. 어떤 저작 공동체는 가정해 봅시다. 제국주의 일본이 그렇게 구성원들의 저작물이었다고 아닌 면이 많지만 가정해 봅시다. 그 제국주의 일본은 어떻게 설계된 거냐면 타국을 착취해서라도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수준 낮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의 민들이 변명을 하거나 반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수준 낮은 공동체, 그래서 제국주의 일본은 뭘 보지 못했냐면, 이 저장 능력이 탁월한 코리아 공동체를 간과한 거죠. 어, 이대로는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공동체든 간에 저작 공동체가 굉장히 수준 낮으면은 그 정도의 체제밖에 못 만들 거고 또 어떤 엎치락뒤치락과 이 역사적 변곡점을 겪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일단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그 네, 채창에서 뭐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채팅창에 두 사람이 질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고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주예범이 얘기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대한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분명한 저작 공동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로 통합해서 지속되었는데 남북이 각각 또 다른 저작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이나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법적으로 수립한 거는 같은 해입니다. 1948년 맞죠? 예, 몇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저작이라고 본다면, 동시에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앞 세대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1909년 이후에, 혹은 1895년 이후에 그 앞 세대의 저작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저작이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면 뭐 반만 성공했거나 뭐 심하게 말하면 실패한 겁니다. 미완성이거나 그렇게 좀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주혜범 같은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이 새로운 세대한테 110년 전 저작 행동을 네가 이어받아야 돼 이렇게 강제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일단 1차 대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진명 우리 회원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북한 체제는 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 성립된 국가도 저작 공동체의 일부로 볼 수 있을까요? 어, 이 저작 공동체라는 그냥 사전적 단어에 꿰맞출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저작 공동체는 정의론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합의 당사자들이 동등한 합의권을 갖고 있어야 이 저작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적인. 만약에 어떤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최증명 학생이 얘기한 대로 일부 엘리트들이 주도해 버렸다. 그럼 당연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착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탈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그 체제에 합의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체제는 정의에 어긋난 체제, 부정의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정당화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저작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속했던 체제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 남한에서 태생해서 남한에 사는 사람들 역시 남한 체제를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들은 옳게 자유주의적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남한에 사는 우리들의 그 받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부족한 요소, 부정의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어, 감소시키고 정의로운 요소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북한 체제의 변화를 기대하고 만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과거의 어떤 집단처럼, 뭐, 북풍이, 총풍이 하면서 서로의 악함을 이용해 먹는 이런 체제라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들 뭐 자유주의라고 하더만 속으로는 우리의 총이 필요하다고 하네, 한 거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매력 없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사는 일반 주민들도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 그냥 체제는 허울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존 롤스의 그 말 중에 제가 너무너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정의는
always management일 뿐이다. 어떤 체제를 딱 하나 만들었다고 영원히 정의가 보장되는 그런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 에브리데이 관리하는 그 작용이 없다면 정의는 무너진다. 이게 이제 롤스의 여러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공산주의 비판할 때 나온 말이에요. 뭘 비판하느냐? 아니,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지면 이제 국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정의의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롤스 교수가 반박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브리데이 정의로운지 안 정의로운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 북한 체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우연히 두 사람은 가족이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있었거나 있거나. 아까 체제 간극보다 사회 간극이 더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 중에 하나는 우리 탈북민 한 2만 7천 명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은 북한이 뭐 인터내셔널, 도메스틱 이런 말 하기 전에 그냥 자기 집인 겁니다. 자기 엄마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굉장히 친밀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어, 체제가 가까워지게 하는데 좀 작동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답변 드렸습니다. 예. 뭐, 지금 관객이지만 총장님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철학의 대가들은 다 내정 겪은 사람들입니다. 홉스, 네, 로키, 루소 다 내정 겪은 사람들이고요. 지옥을 내전. 맛본 사람이고, 예. 네, 그리고 총장님이 그 생각한 롤스도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지옥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총장님도 그 정도 스트레스 받으니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롤스의 그 전기 비슷한 거를 봤어요. 어, 음, 그리고 어떤 일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롤스가 뭐 가상의 실험인 거예요.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자기의 능력도 모르는 개인들이 모여서 체제에 합의한다고 하자. 그럼 어떤 체제를 만들 것 같으냐? 뭐 이런 이제 사고 실험을 하는데 그 일본 교수가 지나치다. 세상에 그런 그 증류수 같은 합의 상황이 도대체 어딨냐. 뭐 이런 이제 반박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그 롤스의 전기를 보면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쓰진 않았는데 히로시마를 갔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미군 점령군으로서 이제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폭으로 완전히 나싱이 돼버린 히로시마를 갔었던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해보면 지나치게 실험적인 사고 실험 그 상황 이게 이해가 가는 것이죠. 인간이 폭탄 한 방으로 도시를 나싱으로 만들 수 있다. 백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사회를 다시 건설해야 되니 그 사고 실험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 사회 건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롤스가 이 이론 전개한 건 70년대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예시한 그거는 1909년 뭐 2800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롤스가 40년대에 전쟁을 겪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사실 연속선상에 있었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도 있다. 예, 두 번째는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쩌면 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네, 분화된 것이 아닐까. 그 네, 지금 네, 네, 예, 그, 교과서는 이제 미래 세대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꿈을 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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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상의 공간 속에 있는 그 경쟁은 여전히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요소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급진적 협동 농장화 정책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성립할 초기에는 북한 내부에서 남한이 아직 남아 있는데 북한을 급진적으로 공산주의화를 하게 되면 남한이 쫓아올 수가 없지 않냐 하는 이제 논의가 있는데 김일성 일파는 급진적 협동 공장화를 이제 노선으로 택하고 이 토지를 무상 몰수해 버리죠. 예. 이런 이제 급진으로 갔는데 그게 남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승만의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이라는 결과도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의 복리를 위해서 공산주의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막 추진하고 그러자 그 민의 복리라는 차원에서는 이념이 다르지만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경쟁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경합 상황, 그러니까 체제를 저작하는 데 있어서의 경합 상황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단사가 그 경합 상황의 연속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견해는 저도 동의가 되는 바이고,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이론을 그렇게까지 발전을 못 시켜서 오늘의 계기로 좀 또 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